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박 6일 동안 미국 동부의 핵심만 쏙쏙 뽑아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자유여행 코스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뉴욕 도착 및 뉴욕의 밤 만끽하기입니다.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의 주요 공항인 JFK 공항이나 라과디아 공항 또는 뉴워크 리버티 공항에 도착하면 아마 오후나 저녁쯤 될 거예요.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어트레인과 지하철을 연계하거나 공항버스 또는 택시나 우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나면 바로 뉴욕의 심장부 타임스퀘어로 달려가야죠. 낮에도 멋지지만 타임스퀘어는 역시 밤이 진리입니다. 수많은 전광판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거대한 광고판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스케일의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브로드웨이 극장 간판들을 보면서 아, 여기가 진짜 뉴욕이구나 하고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길거리 음식이나 푸드트럭에서 뉴욕의 핫도그나 프레첼 같은 간식을 맛보거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뉴욕의 에너지 넘치는 밤을 느껴보세요. 첫날부터 엄청난 자극으로 여행의 기대감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뉴욕의 밤은 정말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거예요. 혹시 여유가 있다면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미리 예매해서 관람하는 것도 환상적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날, 뉴욕 맨해튼 핵심 정복입니다. 본격적인 뉴욕 탐방에 나서는 날이죠.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뉴욕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을 만나러 가야겠죠. 배를 타고 리버티 섬으로 들어가 자유의 여신상을 가까이에서 보고 앨리스 아일랜드 이민박물관에서 미국 이민의 역사와 이민자들의 삶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전에 이렇게 역사적인 장소를 둘러봤다면 점심은 근처에서 뉴욕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델리 샌드위치나 뉴욕 스타일 피자로 해결하는 걸 추천합니다. 뉴욕은 역시 델리죠. 오후에는 9.11 테러의 아픔을 기억하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그라운드 제로를 방문해보세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에 올라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담아보는 건 필수 코스. 뉴욕 시내를 발 아래 두고 펼쳐지는 파노라마 뷰는 정말 장관입니다. 이후 센트럴 파크에서 산책하며 잠시 여유를 즐기거나 아니면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미리 예매해서 관람하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소호, 그리니치 빌리지, 월가, 브루클린 브릿지, 차이나타운 등 뉴욕의 다양한 매력을 가진 동네들을 탐방하는 것도 좋고요. 맨해튼은 정말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부족할 정도로 볼거리가 많으니까 취향에 맞춰 선택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뉴욕의 유명한 루프탑 바에서 멋진 야경을 배경으로 칵테일 한잔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셋째 날, 미국의 심장, 워싱턴 DC 방문입니다. 아침 일찍 뉴욕에서 워싱턴 DC로 이동해야 합니다. 약 서너 시간 정도 소요되는 이동 거리이므로 기차나 그레이하운드 같은 장거리 버스를 이용하는 게 편리할 거예요. 워싱턴 DC에 도착하면 먼저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관광을 시작합니다.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인 만큼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도시입니다. 링컨 기념관,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 제퍼슨 기념관 등 미국의 역사를 상징하는 기념비들을 둘러보며 경건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특히 링컨 기념관 계단에 앉아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는 풍경은 꼭 경험해야 할 명소입니다.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 중 하나로 공룡 뼈대부터 다양한 전시물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립항공우주박물관도 인기가 많으니 관심 있다면 방문해보세요. 국회의사당과 백악관은 내부 투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외부에서라도 웅장한 모습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남기는 건 필수겠죠. 워싱턴 DC는 넓어서 도보로만 이동하기 힘들 수 있으니 메트로나 시티 투어 버스를 적극 활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녁에는 조명이 밝혀진 기념관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여 낮과는 다른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날, 대자연의 경이로움, 나이아가라 폭포. 아침 일찍 워싱턴 DC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로 이동합니다.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용하거나 야간 열차 또는 장거리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도착하면 웅장하고 압도적인 폭포의 모습에 감탄사가 절로 나올 거예요. 이 거대한 자연의 힘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개 아가시오 유람선을 타고 폭포 바로 앞까지 가서 물벼락을 맞아보는 경험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겁니다. 폭포의 엄청난 수량과 소리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바람의 동굴이나 시닉 터널을 통해 폭포 뒤편이나 아래쪽에서 폭포를 체험하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 호텔에서 1박을 하면서 밤에는 조명으로 물든 폭포의 환상적인 야경을 감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름철에는 불꽃놀이도 자주 열리니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미국 측과 캐나다 측 모두 방문할 수 있으니 캐나다 비자가 있으시다면 국경을 넘어 캐나다 쪽 나이아가라 폭포의 모습도 꼭 감상해 보세요. 또 다른 매력이 있답니다. 캐나다 쪽에서는 폭포 전체를 조망하기에 더 좋은 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날, 지성의 도시 보스턴 탐방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보스턴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거리가 길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스턴은 미국 독립의 역사와 명문 대학의 기운이 살아 숨쉬는 곳이죠. 먼저 자유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보스턴 차 사건, 보스턴 학살 등 미국 독립혁명의 주요 역사적 장소들을 둘러보는 걸 추천합니다. 약 4km에 달하는 이 길을 따라 16개의 역사적 명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스턴에 왔다면 MIT와 하버드 대학교는 빼놓을 수 없죠. 세계적인 명문 대학 캠퍼스를 거닐며 지성의 아우라를 느껴보고 학생 식당에서 식사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겁니다. 하버드 스퀘어 주변에는 아기자기한 상점과 카페들이 많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보스턴은 시푸드가 유명하니 저녁에는 보스턴 클램 차우더나 신선한 랍스터를 꼭 맛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퀸시 마켓에서 다양한 길거리 음식과 현지 분위기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역사 깊은 도시 보스턴의 매력에 푹 빠지실 겁니다. 마지막 날 뉴욕으로 돌아와 아쉬운 작별.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면 약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공항으로 바로 이동해서 출국하거나 시간이 남는다면 뉴욕에서 못 가본 곳을 다시 둘러보거나 쇼핑을 즐기는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5박 6일이 이렇게 짧게 느껴지다니 정말 아쉽죠. 맨해튼의 마지막 쇼핑을 즐기거나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그리니치 빌리지의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여유를 만끽하는 것도 좋은 마무리 방법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알찬 5박 6일 미국 동부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몇 가지 꿀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이 팁들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의 여행이 훨씬 더 풍성하고 편안해질 겁니다. 첫째, 7월 미국 동부 날씨는 한국의 한여름과 비슷해요. 기온은 최고 34도까지 올라가고 습하기도 해서 많이 더울 수 있습니다. 햇볕이 매우 강렬할 수 있으니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가볍고 통기성 좋은 면이나 린넨 소재의 옷들을 위주로 챙기시고 비가 자주 올 수 있으니 작은 우산이나 휴대용 비옷도 꼭 챙기세요.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하는 거죠. 실내에서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올 수 있으니 얇은 가디건이나 긴팔 하나 정도는 필수입니다. 감기 걸리면 억울하잖아요. 목을 보호할 스카프나 손수건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둘째, 준비물 체크리스트입니다. 여권은 당연히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
재확인하고 미국 입국을 위한 ESTA 비자도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아 두세요. 항공권과 숙소 예약 확인증은 인쇄본과 디지털본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은 여름에는 여름옷 위주로 챙기되 위에 말씀드린 가디건 잊지 마시고요. 발이 편한 운동화는 무조건 2켤레 이상 가져가세요. 많이 걸을 테니 발이 편해야 여행도 즐겁습니다.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은 쨍한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줄 필수템이고요.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이나 상비약도 충분히 챙겨가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공연을 볼 때 드레스 코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으니 캐주얼한 정장 한 벌 정도 챙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충전기와 보조 배터리, 멀티 어댑터도 필수입니다. 휴대폰 로밍이나 현지 유심칩 구매도 미리 알아보세요. 셋째, 예상 비용입니다. 5박 6일 자유여행은 패키지 투어보다 비용이 더 들 수도 덜 들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 값은 출발 시기나 예약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숙소는 호스텔부터 고급 호텔까지 선택의 폭이 넓으니 본인의 예산에 맞춰 선택하세요. 식비, 도시 내 교통비, 그리고 각 관광지 입장료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요. 패키지 투어는 대략 1인당 1,300달러에서 1,440달러 정도라고 하니 자유여행 계획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가이드 팁, 호텔 팁, 식당 팁 등 미국 특유의 팁 문화도 잊지 마시고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여유 자금을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와 비상용 현금을 적절히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추가 팁입니다. 만약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넘어갈 계획이라면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넘을 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미리 준비해두세요. 여권 외에 캐나다 입국에 필요한 비자나 ETA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일이나 유가공품 등 국경 반입 금지 품목이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여행자 보험은 꼭 가입하세요. 만약을 대비해서 여행자 보험은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혹시 모를 사고나 질병, 수화물 분실, 지연 등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현지에서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주한 미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연락처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개인의 안전에 항상 유의하며 밤늦은 시간 외출 시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5박 6일 동안 미국 동부의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알찬 코스를 소개해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특별하고 멋진 미국 동부 여행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여행은 계획하는 과정부터 즐거운 거 아시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후회 없는 시간을 만들고 오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알찬 여행 정보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